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민소법 선택형 1회차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은 그 소송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민사 재판적에 관한 문제가 일부 있는데, 각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1월 4일 날 그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이 국제관할과 관련된 것이 모두 법조문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국제사법의 그 조문이 되게 조금 이제 부족했죠. 그래서 판례에서 메워졌던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전부 다 법조문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거는 선택형 과목이죠. 국제사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쪽은 향후 이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관할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관할,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기피,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 관할이 있죠. 자, 법정 관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다가 우리가 소장을 집어넣을 거냐. 소장이 접수가 되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합의부에 갈 거냐, 단독 판사에 갈 거냐. 이게 사물 관할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 관할하고 사물 관할, 토지 관할하고 사물 관할이 법정 관할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관할권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관할권이 없는 법원인데 변론 관할을 통해서 메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사자 이의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리고 이제 관할의 문제는 항상 이송의 문제를 끼고 나게 됩니다. 이송은 34조에서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34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좀 있고, 그 다음에 35조하고 34조 중에서 2항인가 3항에 단독 판사한테 간 사건인데 단독 판사가 판단하기에 합의부에서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면은 재량으로 이송할 수 있죠.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35조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관할권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후자 쪽은 실무에서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에 관한 34조 해석이 많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할 결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 구속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관할 이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다른 데 보내질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전체적으로 이걸 끼고 돌아가는 파트죠. 자, 6페이지에 자,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가사소송법, 저도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해본 목이 없어가지고, 가사소송법은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요. 보면 무슨 가류, 나류, 무슨 마류 해가지고 쭉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 등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그 사건이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양재동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보통 이제 다 하죠. 재산분할이라든가. 근데 이거는 해당되는 조문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정신사납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나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리해 둘 수밖에 없겠다. 각자 그냥 외워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속관할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법원에만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전속관할이라고 하는 건요, 그 법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송할 수 없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관할권이 없는데 변론을 통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속관할이라고 하더라도 복수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조 2항 같은 경우가 IP와 관련된 거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인데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이제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제 복수로 있을 걸 전제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자, 24조 2항은 뒤에서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단독 재판부의 직분 관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건이 단독 재판부의 전속 관할을 의미한다. 직분 관할이라고 하는 거는 맡고 있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분 관할은 기본적으로 전속 관할에 해당됩니다. 전속 관할에 해당된다. 직분 관할이라는 건 전속 관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직분 관할의 대표적인 게 수소법원하고 집행법원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법원이고 판사 똑같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서로 섞지 못하죠. 그것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관할은 전속 관할이다. 그냥 이 정도 하면 충분한 문제이고. 자, 10번. 전속 관할을 위반한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고로 다 불복할 수가 있고, 확정이 되면은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자, 우리가 상고 이유 중에 보면 절대적 상고 이유가 6가지가 있는데요. 법환, 전대공의 이 4가지 이게 중에 전속 관할 위반도 이거는 절대적 상고 이유예요. 그래서 뭐 판결 이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재심 해소에는 전속 관할 위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51조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가 전속 관할에 관한 것들인데, 그건 뒤에서, 그러니까 재심 해소에 관한 것들인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재심 해소가 뭐 사실상 거의 안 나오는 파트긴 한데, 뒤에 보면 객관식문제 조금 있고요. 작년에 최초로 사례형 문제도 재심 해소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인사소송법과 관련돼서 변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상소심에 관한 논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올해 14회 변시도 보면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 부대항소, 이런 것들이 막 나왔고, 13회 때 분리 변경 금지였죠. 아주 어렵게 나온 문제도 있고요. 그전에는 거의 안 나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재심 해소까지도 이제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11개 외우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전속 관할은 재심 해소의 대상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11번 문제. 항소심 법원이 전속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 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 동의가 있게 되면 스스로 본원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자, 전속 관할을 위반으로 할 때는요, 이거는 반드시 그 법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속 관할은 그 법원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전속 관할을 위반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법원을 다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된다. 전속 관할 위반으로 해서 1심 판결 취소할 때 항소심 법원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고 반드시 보내야 된다. 여기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보게 될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항소심에서 자, 필요적 환송제도라는 게 있어요. 필요적 환송제도, 이 지문이거든요. 아까 금방 읽었던 지문은 필요적 환송제도는 뭐냐면, 이건 외워두시면 돼요. 기출문제도 있는데, 1심 사건이 각하가 돼서 끝나요. 각하가 끝나고,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하잖아요. 원고가 항소를 이렇게 했는데, 자, 2심에서 각하된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각하예요. 각하돼서 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 1심 취소하죠. 1심 취소한 다음에 신급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심으로 환송을 하는 거예요. 필요적 환송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 필요적 환송 제도는 왜냐하면, 자, 신급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3심 제도에 관한 거. 그런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예외 첫 번째가 충분한 심리가 되어 있는 경우. 1심에서 충분한, 각하는 되긴 됐는데 사건 자체가 심리 자체가 이미 다 완결된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재판받는데 동의해 준 경우. 이럴 때는
1심으로 보내지 않고 항소심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은 이 필요적 환송제도에 관한 예외 지문에